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증시는 미국이랑 일본은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신통치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발 좋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또 사상 최고치. 아니, 미국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는 왜 계속 하락하고 있을까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까지는 올해 초에 증권사들이 예측했던 전강후약의 모습이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권사들이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두렵기도 하네요. 이제부터는 증권사의 전망이 틀리길 바라고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그나저나 엔비디아는 중국 칩 개발 소식 플러스 가정용 인공지능 칩 3종 공개 등의 소식을 꺼내며 전일 6% 상승에 이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내일 공개되는 CPI겠죠.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도 있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될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3월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는 중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는 걸까요? 다시 10년물 금리는 4%를 돌파했고 3월 인하 가능성은 80%가 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6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내일 발표되는 CPI가 정말 중요할 듯합니다. 진짜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가는 증거가 또다시 나와준다면 다시 또 금리는 하락하고 증시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겠네요.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또 하루를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쇼크 괜찮아. 자, 삼성전자의 쇼크가 나오고 주가는 이틀 연속 크게 하락하며 이제 21선을 그냥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72,000원, 60일선이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목표 주가 상승 리포트는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8.3만원에서 8.7만원으로, 그리고 BNK도 8.6만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전체적인 실적은 쇼크가 맞으나 반도체 사업 부분의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D램은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지지난주죠. 그때 삼전이 8만전자 근처로 가면서 야, 이거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고민을 우리가 조금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반도체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바닥 치는 거 그거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지만,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가는 어떤 걸 반영할까요? 맞습니다. 올해 말, 그 다음에 내년 초 삼성전자의 실적을 반영하겠죠. 그리고 그 실적은 당연히 반도체 사이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갈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결론을 내려보자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당연히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저점이냐, 뭐 73,500원이 저점이다, 73,200원이 저점이다, 아니다 7만원이 저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한다면 철저한 분할 매수가 당연히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 하락이 기르분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지 않게 다시 또 빠르게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비트코인이 어제 완전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늘 새벽 갑자기 미국 SEC의 개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다는 그러한 트윗이 떴습니다. 그러자 코인은 당연히 아싸 하면서 2, 3%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몇 분 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 해킹범이 올린 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은 무려 7%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저 길을 있으면 자고 있느라 보지 못했지만 당연히 이거를 직접 보고 있던 사람들은 매우 공포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 비트코인 아직 ETF가 나올지 말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뉴스가 나올지, 그리고 코인은 어떤 뉴스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공모주가 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 공모주 기대감 더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 다가올 공모주 뜨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한빛 레이저가 연일 급등, 오늘 또 상한가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친구는 산업용 레이저 관련주인데 벌써 5일간 200% 넘게 급등하는 모습, 오늘
오늘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300% 근처까지 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주라는 부분에서 공모주와 스펙 합병 이거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통 이런 친구들은 단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보다는 수급, 이벤트 쪽에 영향이 크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펙 합병한 친구 한빛 레이저 물론 좋은 친구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걸 봤을 때 이거 아직도 공모주 뜨겁겠다, 작년 말에 그 감동 한 번 더 이어나갈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증시만 갑자기 막 급락하거나 그런 일만 안 생기면은 충분히 우리가 두둑한 수익도 챙길 수 있을 듯 합니다.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토스 결국 올라갑니다. 토스 상장을 위한 입찰 제안서가 마감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그리고 평가가 15조에서 20조가 될 것, 이러한 얘기가 나오며 오늘 토스 관련주인 이월드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공모주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월드는 초대여급 토스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고, 그리고 결국 오늘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토스 상장 전까지는 기회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월드가 이렇게 급등할 때는 물론 잡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너무 심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몰릴 수가 있어서 조심을 해야겠지만, 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잠잠한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때 조금씩 매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토스 관련주인 이월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토스 상장 기대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공모주 하시는 기름분들은 당연히 또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름분들은 애초부터 속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사람이 또 가끔 뭐 혹하면서 막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자, 트위터 같은 곳에서 무료로 책을 준다는 광고 아마도 대부분의 기름들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했던 그겁니다. 과연 그거 하면 어떻게 사기를 당할까? 그게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플을 깔라고 합니다. 바로 왼쪽에 적혀 있는 뭐 시젠인가 뭐 요런 어플을 깔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들어가면은 증권 어플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놔서 투자자가 이제 뭐 대포 통장 같은 데다가 돈을 넣으면은 거래를 할 수 있게 사이버 머니를 여기다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또 거래해서 돈을 만들면은 인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뭐 사이버 도박 그거랑 비슷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게다가 중요한 건 뭘까요? 거기서 돈을 잃으면 당연히 돈을 잃는 거고, 돈을 벌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큰 돈이 되었다면은 연락 없이 잠적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공모주를 또 하라고 추천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모주 이제 다 아시죠? 균등으로 해봐야 한두 개 받는 게 다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비례까지 하려면은 뭐 인기 좋은 거는 5천만 원에 한 주 이렇게 받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 어플을 통해서 하면은 1000주만 하면은 300주를 준다 이렇게 꼬시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혹을 바탕으로 돈을 넣도록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름들 사귈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사기겠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전부 다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아마 그거 하나만큼은 다 피부로 배웠을 거라고 생각돼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사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모주 절대 뭐 다른 곳에서 하면은 뭐 한 주 더 주니 더 싸게 할 수 있니, 다 싹 다 사기입니다. 싹 다 사기. 그리고 뭐 요즘 또 그런 것도 많죠. 뭐 장에서 거래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것 또한 대부분 사기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정도도 안 걸리고 한 10분이죠. 10분만 투자해서 그냥 저 기리시랑 같이 균등 배정만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보험, 환급금 역대 최대 찍었다.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한 환급금 규모는 38.4조로 전년비 4.5%가 증가를 했습니다. 22년 환급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였는데 23년엔 이를 또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게 뭔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경기 불안과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보험금을 낼 돈도 없어서, 아니면은 급전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한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요. 또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약관 대출도 22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로 서민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며, 서민들이 더 이상 가계부담을 늘리지 않고 최후 수단으로 보험을 정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나빠진다면 어디까지 갈지 당연히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보험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펫보험 자회사 만드나.
삼성화재가 펫보험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며 TF팀을 꾸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펫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이랑 협업이 가능한 게 좀 크다 보니까 별도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네요. 또한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DB손보도, KB손보도 이렇게 자회사 설립이나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업계 성장이 정체된다는 게 보험업의 가장 큰 단점이죠. 사람이 줄어들면 당연히 파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아지, 고양이가 많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거다 보니까 사활을 결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수소는 미래 비전. CES에서 현대차는 회사의 미래 비전에 수소를 첫 번째로 꼽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니고 수소가 미래 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소 에너지는 청정하고 무한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활을 걸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그룹 내 각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과 활용까지 최적화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고, 또한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도 개발 중이며 향후에는 도시거리, 하늘, 게다가 바다까지 수소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차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금 현재 전기차가 잘 나갈 때 현대차, 기아가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현대차가 수소 산업에서 앞장서는 그러한 퍼스트 무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때까지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당연히 엄청난 수소 관련주의 시세를 또 볼 수 있겠죠. 열심히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사 달 착륙 연기. 나사가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3단계 계획을 26년 9월로 1년간 연기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아르테미스2를 통해 올해 11월에 달 궤도에 탐사선을 보냈다가 귀환시키고 내년에 착륙을 시킬 예정이었는데 1년씩 늦춰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뭔가? 우주 비행사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보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배터리 문제, 공기, 환기, 온도 제어 등을 담당하는 요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NFT,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친구 다시 또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NFT의 투자 열기가 현재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가격이 반등하며 코인도 올라가니까 나는 왜 못 올라가겠니? 라고 말하며 NFT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업비트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시장의 NFT 거래는 약 1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뜨거웠던 21년까지는 당연히 미치지 못해도 작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NFT가 슬금슬금 올라오자 다시 또 과거의 영광을 위하여 NFT를 활용한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컴투스는 지구방위대 후레시맨의 국내 방영 35주년 팬미팅 티켓을 NFT로 판매하기로 했으며, 스타벅스도 NFT를 발행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바냐듐 배터리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ESS 시장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 당연히 활발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냐듐 배터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나 모바일 기기보다는 ESS, 충전소, 선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냐듐 배터리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리튬 이온보다 출력이 약 2배나 높고 수명도 10배나 길며,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저온에서 안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온에서 성능도 저하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게다가 중요한 거, 우리가 맨날 배터리 하다 보면은 광물 의존도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나듐은 국내도 매장량이 많고 저렴하기 때문에 리튬보다 더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바나듐 배터리는 30년 전에도 이미 알려지긴 했지만 수명과 효율, 안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21년 4월에 국내 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바나듐 이온 배터리 개발을 성공하고 그때부터 지속적인 연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이제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나중에 이 친구가 각광받는 날이 올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오늘 엄청난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다라는 말이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석배 대표가 등장한다 이러한 얘기에 엄청난 급등을 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긍정적인 퍼포먼스나 마케팅을 기대했겠지만 아직 더 연구해야 된다 이러한 뉘앙스의 말에 급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워딩을 보자면은 초전도체 맞다. 다만 아직까지는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초전도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요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물론 기대감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신성 델타테크는 최근 들어 많이 급등했다시피 당연히 또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증권사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PF가 실적을 먹어치워요. 부동산 PF가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는 거는 건설사 그리고 증권사겠죠.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 증권사 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권사의 작년 실적마저 안 좋았다고 하는데,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대부분 원래 1조 클럽을 넘긴 애들이 많았었으나 하지만 작년에는 영업이 1조를 넘긴 증권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9,500억 정도의 한국금융지주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빠진 이유가 뭔가? 당연히 증시는 나름 선방하면서 이렇게 증권주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 PF,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등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동산 PF만 잘 마무리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증권사의 시간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혹시나 고배당주를 원하신다면은 증권주를 천천히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태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백기토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필요시 지주사인 TY홀딩스 그리고 자회사인 SBS 보유 지분을 내놓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처음에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으나 강한 압박 그리고 많은 관심에 결국은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심정으로 째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락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오히려 태영건설과 SBS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모습,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북한,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 쌀 달라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까지 나타나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빅텍의 주가를 봤더니 소폭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다 그냥 뻥카인 걸 알고 있다는 거겠죠. 다만 이렇게 방심할 때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도 그런데 나라에서는 확실한 대비책을 꼭 잘 꺼내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 우크라이나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생길 줄 아무도 몰랐었겠죠. 항상 절대는 없다는 거, 국방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의료 AI 관련해서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 식약처 승인 없이 가능. 의료기기법이 이달 중 개정되어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뀌는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 AI에서 연구 대상자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의료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임상은 앞으로 식약처의 임상 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실 뭐 그렇겠죠. 데이터만 보고 하는 건데 이거를 뭐 매번 이렇게 승인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기관이 아니라 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도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앞으로 더 빠르게 이러한 데이터가 쌓일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자를 위해 체온계나 혈압계 등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임상은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도 임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먹태깡 라면이 나옵니다. 야, 이거는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제는 먹태깡이 라면으로도 출시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혹자는 뇌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게 출시되나 봤더니 먹태 맛을 접목해 먹태깡 큰 사발면과 포테토칩 먹태 청양 마요 맛이 신제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먹태깡을 좋아하다 보니까 포테토칩 먹태 청양 마요는 당연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라면 같은 경우는 그 국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빔면류라고 하니까 이것도 나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도 최근 농심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과연 요 친구들이 품절 현상을 또다시 일으키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증시 이제 좀 오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